안녕하세요. 책에서 재미를 찾아 헤매는 모험! 재미있어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장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가 쫄랐어요. 그래서 다행히 같이 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입니다. 그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저는 찍먹을 해보러 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거야? 왜냐면 독서도 굉장히 찍먹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살짝 찍먹을 해보고 그런 거죠. 어쨌든 재밌는 책을 얘기를 많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그래도 좀 많이 읽는 편이라서 그 중에 재밌는 책들 좀 골라서 소개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콘텐츠도 만들고 재밌지 않겠냐 이런 그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냥 재밌으려고. 네, 맞아요. 재미 기준은 또 철저히 나다. 그렇지. 내가 재밌으면 재밌는 거고 남들이 재밌는지는 뭐 보면 알겠죠.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재미가 제 재미랑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 대화에는 교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만 추구하는 거죠. 그냥 잼예를 추구하는 겁니다.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미를 찾아 헤매는 모험이기 때문에 잼예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디저트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잼예를 하려면은 이제 꼭 필요한 게 뭐 잼예를 같이 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입이 즐거워야 또 재밌는 얘기가 술술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매화 다양한 디저트를 같이 곁들이면서 잼예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잼예 짝꿍은 누구인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디저트는 이제 플레인 스콘 그리고 플레인 버터 쿠키입니다. 완전 기본적인 베이직한 카페 디저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스콘 같은 경우는 개국봉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가게 시작부터 있었던 디저트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저트가 얼마 없는데 이 스콘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어쨌든 둘 다 맛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스콘도 맛있다. 버터 쿠키도 맛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팔렸다. 근데 이제 한동안 스콘은 메뉴에서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요. 실제 파워가 많이 듭니다. 물리적인 힘. 네, 물리 파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메뉴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모든 손님이 스콘을 먹기 위해서 카페 아모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콘이 많이 팔렸었거든요. 많이 사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사람 먹고 싶다. 정말 이렇게 친구의 카페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스콘을 너무 좋아해서 뭐 이 스콘 저 스콘 직접 만들어 먹어보기도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이 집 스콘에 제가 정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은 없으시겠지만 저를 믿고 한번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진짜 스콘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는 스콘을 만들려면 온도를 어떻게 조절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온도 조절해서 만드는 과자들이 이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스콘은 또 그런 작지만 되게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한 과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오리지널 레시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드셔주셨으면 좋겠다. 결론은 많이 드세요입니다. 네, 맛있으니까요. 한번 썰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속은 살짝 소프트한 듯 하면서도 바삭함이 있고 겉은 바삭하고 이런 매력이 좀 드셔보시죠. 여러분 유튜버의 스콘이 다들 먹다 보면 목 막히는 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일단 기본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팍팍하면 이제 안 그래도 삶도 팍팍한데 디저트까지 팍팍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네. 커피랑 같이 드시면 참말로 맛있다는 사실. 땡. 버터 쿠키도 진짜 많이 팔린 품목이에요. 저희 효자 상품이죠. 지금 가게 로고를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건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모양을 바꿔서 이것도 이제 저희 궁정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보통 이제 틀을 만들어서 새로 제작을 하기도 하죠. 저희는 궁정화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외주를 주기도 하고 이제 내부에 있는 작가들한테 이제 커미션을 줘서 이런 디자인 틀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버터 쿠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레시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얘가 가장 단가가 높고 재료 원가가 높고 공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맛있는 쿠키입니다.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가게의 얼굴이 쪼개졌어. 단짠이 아주 밸런스가 좋아. 맛있다. 독서하면서 먹기에도 스콘과 버터 쿠키 또 나쁘지 않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과자는 맛있는데 떠들려니까 약간 곤란하네요. 입에 과자가 있는 상태에서 떠들기는 조금 애매했다. 대망의 1화, 이 젠리의 포문을 여는 중요한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의 책은 존 스칼지의 슬기로운 작가 생활입니다. 존 스칼지라는 작가를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되게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그쵸. 미안해요. 심지어 이 책 안에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죠. 당신 별로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존 스칼지는 그래도 해외에서는 엄청 유명한 SF 작가입니다. 그래서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상이죠. 휴고상 후보에 매년 오르다시피 했고요. 2012년에는 레드셔츠로 휴고상을 수상을 한 작가입니다. 레드셔츠 같은 경우는 폴라복스에서 2014년에 국내에서 출간이 됐어요. 이 레드셔츠는 뭐 제목에서 유추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스타트rek에 나오는 직위와 계급을 주제로 한 소설이라서 국내 스타트렉 팬들에게도 인지도가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칼지의 대표작으로 노인의 전쟁 3부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노인의 전쟁 요게 첫 번째 책이고 그 다음이 이제 유령여단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행성입니다. 두께가 상당해요. 그렇죠. 두껍다. 네, 샘터에서 시리즈로 책을 내줬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행성을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책을 잘 쓰고 그 중에서도 대화를 정말 재밌게 잘 씁니다. 소설인데도 입담이 좋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스칼지의 이제 슬기로운 작가 생활도 텀블벅 펀딩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사람의 에세이라면 팔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눈치 빠른 SF 독자들이 펀딩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재밌음은 보장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밌는 책을 고르고 싶다면 특히 잼예를 우리가 소개를 하니까 그래서 재밌는 책을 고르고 싶다면 알려드릴 만한 팁이 있는데 소설을 잘 쓴 작가다 그러면 에세이는 더 잘 씁니다. 그럼 에세이를 고르는 팁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에세이를 고르는 팁일 수도 있고 이제 반대로 갈 수도 있죠. 에세이를 잘 쓴다 그러면 소설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소설을 잘 쓴다 그러면 에세이는 무조건 재밌습니다. 저는 아닌 경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읽는 작가를 생각해보면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소설도 재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소설은 약간 판타지적인 게 많잖아요. SF적인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현대물만 입력자다 그러면 너무 판타지스러운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세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재밌다면 에세이는 재미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 에세이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칼지 에세이? 이렇게 생각해서 텀블벅 펀딩도 좀 빠르게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가 소개부터 일단 좀 되게 흥미롭긴 했거든요. 휴고상 수상인데 그렇게 막 알려지진 않았는데 책은 재밌고 뭐 대화를 잘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서 처음 들어왔고 아사장님 추천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저는 18페이지 딱 이렇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여기에 보면은 약간 질의응답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작가가 되고 싶어요. 뭘 하면 되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글을 써야죠. 멍청한 양반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이 시작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진짜 아니 이렇게 웃기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까지 웃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책 자체가 글쓰기 전반에 관한 조언을 주기도 하고 팁 같은 것도 좀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조언을 주는 거 보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글을 써봤고 독자도 굉장히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가 많았던 작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또 블로그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블로그 연재글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자들이랑 소통하면서 글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미 비슷한 질문을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글을 써야죠. 작가님
작가님 작가는 어떻게 되냐. 글 적어요 이 사람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는 걸 보면 그게 아니라 프로 작가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준다면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 걸 보면 글을 안 쓰고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글을 써라. 일단 기본은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치, 기본을 해야지. 그리고 좀 투덜대는 것도 정도껏 해라 이런 느낌도 있어요. 뭐 잘 쓰고 싶으면 해야지. 그런데 노력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노력 안 했는데 이렇게 한다?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약간 어쩌라고. 노력 안 할 거야? 팀만 읽고 싶어? 그렇다면 또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원하는 걸 주려고 굉장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 조언을 계속 해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 친절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한 명이 물어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5,500명이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37페이지를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여기도 정말 재밌습니다. 넌 솔직히 유명하지도 않지 않냐. 너무 이건 솔직히 그냥 악플이에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죠? 넌 안 유명한데 이건 악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이 이렇게 죠. 멋진 질문이다. 와, 독자로서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 껌뻑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작가의 정신이 너무 건전하고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패기가 아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걸 책에 싣는다는 것도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또 웃긴 게 스칼지가 작가로서 어떻게 해야 글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하고 되게 상세하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걸 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스칼지가 블로그에 써요. 진짜 유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147페이지죠. 한번 볼까요? 네. 147페이지에 보면 책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라는 글이죠. 글쓰기 조언에 책을 내지 못한 무명씨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의견을 달았다고 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글을 쭉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스칼지가 그걸 요점 정리를 해줘요. 그 세 줄 요약처럼. 내 대답. 스칼지의 대답죠. 알겠다. 수긍해준 거야?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하겠다. 젠찬다는 비난. 그렇다.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니까. 이런 거 되게 약간 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본인이 젠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냉소적이란 비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비난. 역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결같이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뭐랄까? 질문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웃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읽어보면 뭔가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적 가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은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꿈을 꾸고 환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자기한테 엄청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면 세상에 내 글을 유통시킬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해라. 남의 생각이나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신경 쓰지 말고 해라. 이거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직업으로 가지게 됐을 때 밥벌이를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무정한 출판사에서 박살나고 이상적인 젊은 작가가 뭐 환상을 필요로 하고 무슨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것을 쓰고 그걸 출판할 기회를 찾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유통의 체계 안에 들어가서 이걸 팔아봐라. 내 글을 팔아봐라. 내 글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 거다.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시장에도 좋은 기회가 되고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걸 놓치지 말라. 사실 이 조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5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무명씨 친구는 산업을 두려워하는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공포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걸 내놨는데 박살나면 누구나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안 사주면 어떡하지 뭐. 내가 스콘을 진짜 맛있는 거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매대 놓고 팔아봐.
이렇게 하려면 그걸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팔 수 있잖아요. 사업자를 내고 위생적으로 만들고 어떤 조건들을 지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작가가 될 때에도 이런 시스템과 유통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책을 쓰는 것 자체를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해서 유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 진짜 현업 작가로서 해줄 수 있는 되게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또 좀 다른 종류의 공포인데 227쪽 한 번만 볼까요? 그 227쪽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작가예요. 예, 그래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되게 재밌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치즈가 줄어든다면 그러니까 치즈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공포가 글쓰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책을 유통시키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렇다면 직접 만들어라. 내가 치즈를 찾아다니지 말고 누가 옮겼는지 그런 생각 그만하고 그냥 치즈 만드는 법 배워. 네가 만들어. 이런 종류의 자신감이 창작자의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을 느끼는 무명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거 만들 수 있어. 나는 멋진 스콘을 만들 수 있어. 이거 자부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스콘이 한 번 실패했을 수 있어. 하지만 다음에 더 맛있는 스콘을 만들 수 있어. 우리 계속 그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치즈가 줄어든다면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 나눠라.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 써라. 그리고 내가 이 시장에서 뭐 자리 잡을지 안 잡을지 이런 거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그냥 나눠라. 치즈는 줄어들지 않는다. 내가 계속 만드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치즈 만들면 되고 누군가가 다 뺏어간다고 해도 우리 다시 만들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건전함이 스칼지의 모험 전체를 약간 이끌고 있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노인의 전쟁 시리즈 같은 것도 보면 개박살난 세계관. 그러니까 저는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개박살난 세계관. 모든 것이 박살났어. 하지만 거기에서 영웅이 나타나든 영웅의 크루가 나타나든 해서 그 크루들이 세상을 구하거나 그 집단을 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험 활극이라면 스칼지의 모험에서도 이런 종류의 건전함과 모험심 가득한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게 진짜 건전하고 스칼지 SF의 어떤 종류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책에 있는 글들이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저자가 본인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체감상 2001년은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2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이게 SF 자체도 예언적인 장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에세이긴 하지만 좀 SF적인 부분이 있다. 저도 그 생각해요. 이게 좀 예언적인 장르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저는 진짜 놀랐던 부분이 이제 마케팅 관련된 일도 이 사람이 계속 했다는 거, 그리고 글을 무료로 푸는 것에 대한 의견. 이게 출판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앞에 써있죠. 현재 출판계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자책과 복제에 관한 저자 의견은 본 출판사의 입장과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부분 너무 너무 웃기고 아예 서문 시작도 전에 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 일단 한번 웃고 시작하는 거죠. 진짜 스칼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적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 의견.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스칼지의 과감함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글을 무료로 푸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되게 얘기하잖아요. 이득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제로 쓰고 있는 마케팅이잖아요. 예를 들어 막 읽고 10권짜리 세트면 앞에 한 권을 무료로 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홍보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지금 느끼기에도 되게 공격적인 홍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스칼지는 이미 2001년부터 공격적이었다. 그것도 이제 더 심하게 공격적이었죠. 그냥 전권을 무료로 싹 풀어버린 거니까. 그리고 그걸로 나는 효과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대단히 과감한 작가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다양한 방식의 글을 쓰고 이제 그걸 파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장르 작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긴 좀 어렵죠. 만약에 내가 이 작품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다 풀겠다. 전업 작가가 이렇게 선언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블로그에서 연재한 글을 무료로 풀고
그 다음에 출판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은 초보 작가로서는 되게 훌륭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리스크가 크죠. 진짜 크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노인의 전쟁을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새 시리즈가 나왔고 이 뒤에도 조금 관련된 책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로 사실 성공한 거죠. 그렇죠. 대성공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 방식이 옳건 그르건 어쨌든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거.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이 사람이 성공했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마케팅 방식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스칼지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꺼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얘기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진짜 용기도 용기인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기본적으로. 맞아. 그리고 이런 말 지금도 자주 쓰는지 모르는데 키보드 워리어? 이런 말 방구석 여포. 키보드 위에 전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프라인에서도 진짜 전사였다. 두려움이 느껴진다.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지만 모두에게 통할 만한 삶의 교훈이랄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작가로서 가진 윤리관이라던가 뭐 주변 모두한테 잘 하라고 하는 부분이라던가 말이죠. 맞아요. 그 43쪽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연출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연출 만드는 거 진짜 궁금해하잖아요. 연출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필드에서 프로로 활동하면 사실 중요한 사람 연출 나에게 일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심지어 블로그도 있는 작가야. 맞아. 휴고상도 탔어. 맞아. 엄청 많이 질문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흔히 연출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잘난 사람을 찾아서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스칼지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자기의 재미와 이익을 위해 연주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면 된다. 오. 이게 진짜 짱이죠. 예. 이게 진짜 정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늘 이런 일을 겪잖아요. 연줄이 좀 있어야지 일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랑 뭐 일을 하면 또 연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연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근데 결국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성장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그 사람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해 있어요. 그럼 그게 연줄인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꾀부리지 말고 그냥 잘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앞에를 보다가 나는 이 사람 영 별론데 안 맞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요 43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면 언젠가는 차례가 온다는 거죠. 되게 전공법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전공법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이런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준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목이랑도 어울리죠? 슬기로운 작가 생활이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인 평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일단 도입부부터 재밌다. 처음부터 사람 미친 듯이 웃기는 작가 진짜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재밌습니다. 너무 앞부분 재밌는데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모르는 소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한국의 SF가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존 스칼지가 소개하는 책들이 모두 나와 있지는 않다. 그 책 뭔데? 나도 읽게 해줘. 아틀레란도 뭔데? 나도 읽고 싶어. 한국어로 읽게 해줘. 너 혼자 재밌는 책 보고. 우리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혼자 너무 재밌어 하니까 되게 좀 짜증나게 하거든요. 구픽에서도 이제 스칼지 다른 책 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영어를 좀 잘했다면 지금 이 사람 블로그가 아직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 좀 읽어보고 싶긴 해요. 전반적으로 말투라든가 좀 잘난 면이 있고 본인도 인정하듯이 젠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면서 볼 만큼 재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더보기란에다가 그 블로그 주소 남겨놓을게요. 제목도 whatever잖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작가님. 예. 예.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진짜 빨리 다음 작품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 행성도 진짜 재밌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계속 어필하고 있죠. 마지막 행성을 읽어주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스콘을 사 먹고 마지막 행성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물론 슬기로운 작가 생활도 진짜 재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이렇게 1화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재밌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우린 재밌었던 것 같아. 이제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결국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브이로그, 가게 브이로그 같은 걸 남기고 있는데 남겨놓고 보니까 나중에 가게 기록도 되지만 내가 어떻게 이 시기를 살았구나,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냈구나, 이런 맞아요. 것들도 남겨진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들은 나이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10살, 11살?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좀 재밌는 책, 내가 재밌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게 우리한테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책을 정성껏 읽게 돼서 그런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뭐야? 좋겠고요. 많이 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는 책 있으시면 저희에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읽은 책 말고도 다른 책, 재밌는 책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읽고 이 책이 잼예인지 아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재밌게 읽으셨는데 저희가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의 하찮은 의견일 뿐이니까. 맞아요. 네, 어쨌든 재밌었다. 재밌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오시면 좋겠다. 과자 많이 사 먹어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안녕. 안녕.